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책임져 주시는 똑소리 나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그 전에 노래를 또 들어봐야 되겠죠. 노래 먼저 듣겠습니다.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돌을 던지느냐 무심코 당신은 던졌다지만 내 가슴은 멍이 들었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오은주 씨의 돌팔매.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 노래 정말 절묘하네요. 이거 한 30년 된 노래 아니에요? 30년까지 안 됐나요? 오늘 사건과 아주 절묘하네요. 네, 몇 년도 노래인지 급 궁금한데 PD님 좀 찾아주시고요. 네, 오늘 사건과 완전 일치하는 동네 아이 물었다고 안락사 하라니, 이게 주제예요. 아, 이게 사건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네 아이를 물었다고 안락사 하라니, 이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일에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베르만을 키우는 견주가 글을 썼는데, 도베르만이라는 네, 강아지. 네. 개종이죠. 네. 근데 동네 꼬마 아이가 견주의 집 앞을 지나다가 마당에서 자고 있던 개를 향해서 돌멩이를 집어들어서 던졌고, 네. 개가 마당 구석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자 꼬마 아이가 네. 울타리를 넘어서 마당까지 들어가서 또다시 돌멩이를 던진 것입니다. 아,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네. 울타리 넘어서? 이 꼬마의 거듭된 도발에 결국 개가 아이를 넘어뜨리고 아이의 팔과 다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네. 개는 당시에 20에서 30m 정도의 목줄 길이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마당 끝까지 돌아다닐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과 함께 지구대에서 이 CCTV 영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견주는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네. 개가 사람을 문 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면서 네. 사람을 물었던 개는 또 물 수 있으니 안락사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심지어 개를 안락사시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밟아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이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이 지구대에서 네. 서로 멱살잡이까지 하다가 경찰관의 제지로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가 뭐 팔, 다리 물리고 다쳤으니까 네.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네. 그 마음은 일단 이해가 가는데, 일단 이번 사건 어떻게 보였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 꼬마가 몇 살인지가 좀 궁금해요. 아, 그러네요. 예. 나이가 지금. 이 꼬마가 10살 미만인지 아니면 14살 미만인지, 거기에 따라서 네. 법률적인. 이 꼬마도 법률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남의 집 울타리 안을 함부로 넘어가면 네. 이게 또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집에 넘어간 것과 그 강아지한테 돌을 던진 것과.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꼬마가 몇 살인지 궁금한데 그런 디테일한 사정은 안 나와 있지만, 네. 뭐 14살 미만으로 보여지죠,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형사처벌, 꼬마가 주거 침입의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네. 이 꼬마가 이 어른이 하면은 주거 침입이라는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먼저. 네네. 그렇다면 이 견주의 입장에서도 속상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군요. 나이에 따라 좀 다르고. 네. 일단 아이가 다쳤어요. 네. 견주한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 견주한테 네. 책임이라고 할 거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형사 책임, 하나는 민사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형사 책임은 관리 소홀이라고 인정이 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과실치상. 네. 그런데 민사 책임은 관리 소홀이 인정되면은 치료비, 그리고 또 뭐 위자료 이런 거를 배상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집 마당 안에서만 키우고 있는 개였고요. 내 집, 내 마당 안에서 네. 그 목줄까지 설치해 놓고, 마당에서, 그리고 네. 영상을 확인해 보니 개가 먼저 공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당연히 형사 책임은 질 수가 없겠고요. 그러네요. 민사 책임도 치료비가 과연 인정될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이가 8살이고 네. 그 도베르만이라는 그 종류인데. 네, 맹견이죠. 맹견인가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개 종류에 따라서도 이것도 이제 길거리의 뭐 맹견과 우리 집 울타리 내 맹견은 또 다른 맥락인데, 네. 일단 팩트는 아이는 8살이고 개는 도베르만이라는 종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심지어 이제 꼬마가 돌멩이를 던지니까 네. 이 개군요. 저는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이 개가 구석으로 이제 도망갔다가 계속 네. 돌멩이가 날라오니까 이제 네. 공격적으로 변한 그런 네. 상황이군요. 그러면
아이의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 치료비는 아무래도 아이 부모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관리소홀 책임이 인정이 되면은 그 과실상계 서로 간에 쌍방 과실이 네. 인정이 돼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겠지만 이 견주가 과연 이게 관리소홀이 있었다고 볼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네. 저는 좀 보기 어렵다고 보여져서 네. 오히려 아이가 지금 8살이라고 하니까 네. 아이는 형사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이라든지 재물손괴라든지 이 개도 도베르만 이 개도 그 주인의 소유인 네. 그 재물이거든요. 아, 재물. 그래서 이 개에게 돌멩이를 던졌다면은 네. 이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아. 이 아이가 8살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무단 침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아이라 하더라도 무단 침입해서 뭐 우리 집 개를 뭐 돌멩이로 던졌다 네. 이런 경우를 오히려 이 아이 부모님 보호자에게 네.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 집에 키우는 뭐 고양이든 강아지든 이게 재물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치게 하면 재물 손괴죄가 적용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돌멩이를 던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견주가 발언권이 있다. 네. 아, 좀 그렇게 그런 보여요. 상황이군요. 근데 문제는 이 이제 견주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는데 네. 이제 견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본인은 억울하겠죠. 네, 작성했지만 조금만 더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글로 우리 개를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렸다면 네. 정말 더 이렇게 훈훈하게 네. 이 개를 왜 이렇게 하느냐 오히려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텐데 좀 너무 이제 당황하고 너무 네. 이제 황당한 나머지 네. 막 좀 우리 개를 안락사시키라니요 뭐 이렇게 아. 약간 강한 어조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글을 그렇게 올리셨어요? 네. 네. 그 아까 주거 침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주거 침입을 해도 이제 꼬마가 담 넘어서 들어가는 거랑 어른이 네. 들어가는 거랑 개념이 다를 텐데 네. 나이 따라서 조금 달라지나요? 사실 주거 침입이 성립이 되려면은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저번에 말씀해 네, 근데 주신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건데 네. 이미 내 개가 거기서 맞고 있고 그리고 도망가고 있다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알던 모르던 우리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결과적으로.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이다 보니까 네. 8살이다 보니까 어떠한 책임도 없다. 그러면은 몇 살부터 책임을 집니까? 그런 경우는? 10살부터 14살까지는 네. 촉법 소년이라고 촉법 해서 소년. 네, 네. 예, 이게 이제 소년법상 책임이 있는데요. 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뭐 소년 심한 경우는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 이런 경우에는 거는 이 경우에 그렇게는 그렇게까지 안 볼 되겠죠. 수는 없고 근데 네. 심지어 8살이니까 이런 것도 전혀 문제되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않고. 네. 그러니까 서로 그냥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모님이 아이가 남의 집을 함부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해했으면은 일단은 내 아이가 다쳤지만 뭐 우리 아이가 먼저 함부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영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도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걔를 안락사시켜라. 뭐 밟아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사건 나면은 좀 사과하고 이러면서 서로 인정상 하면은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네. 너무 감정적으로 가버려가지고 그렇죠. 상황이 더 악화된 그런 네.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집에서 이제 사건에서 지금 걔는 집 안에 있었으니까 입마개 의무는 당연히 없는 거고 네. 지금 법에 따르면 모든 개가 다 입마개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맹견에 한해서만? 맹견에 입마개를- 한해서인데요. 네. 지금 이 아예 법상 지정된 맹견으로는 이거를 지정된 맹견으로는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는 굉장히 여러 번 뉴스에 등장했던 그렇죠, 견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메리카 스테퍼드셔 테리어 그리고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요렇게 그리고 원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네. 관계 법령에 따라서 목줄 및 입마개 그런 안전장치를 안전장치. 해야 되고요. 이걸 안 하면은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마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예의상 다 하는 게 맞겠지만 법으로 규정된 건 이 네. 5가지 견종에 그 대해서만 네. 의무적으로 안전장치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아버님은 안락사 시켜야 된다, 막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을 해친 반려동물은 이런 경우 안락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게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었는데요. 네, 안락사를 어디서부터 네.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엘리베이터, 뭐 공동 주거 공간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네.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라는 그 의견이 훨씬 더 많았는데 네. 이렇게 집 안에서 일어난 사건 경우에는 네. 사실 견주의 과실 책임이 관리소홀 책임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까지 안락사를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거는 안락사 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이 아버지가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럼 이게 뭐 협박이나 공갈죄 이런 거에도 혹시 적용이 됩니까? 이 협박죄라는 거는요. 네.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공포심. 네, 이 공포심이라는 거는 그 들은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의 기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네. 뭐 그 당사자가 예를 들면 어떤 뭐 해악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너무나 오히려 훨씬 더 뭐 등치가 좋고 막 그런 전혀 겁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일반인의 기준에서 그런 정도 얘기를 들으면 좀 겁을 먹는구나. 네네네. 공포심을 느꼈구나. 그러면 협박죄가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밟아서 죽이겠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하면은 이게 또 사실은 실현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했다고 봐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네네. 그 늘 헷갈리는데 네. 협박과 공갈은 차이가 법률적으로 있죠. 이 협박이라는 거는 네. 그 위해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언행 거기까지만 있으면은 언행. 공포심을 느꼈다면은 협박죄가 성립하는 거고요. 공갈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사기랑 다른 건데 사기는 속아서 재물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네. 공갈은 겁을 먹어서 재물을 넘겨주는 거예요. 강도, 공갈, 사기 이렇게 이제 세트인데요. 네. 재산범죄예요. 강도는 아예 그냥 확 뺏어가는 거고 네네. 공갈은 안 되나? 안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면 겁먹어서 넘겨주는 거 가져가고.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재산을 처분행위까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네. 공갈로 보기는 어렵고 일단 협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사실 이제 비슷한 사건들이 종종 있었는데 네. 대법원 판결은 어땠습니까? 네, 예전에 식당 화장실을 찾는 손님이 통로를 잘못 들어가서 주택 마당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네. 그 묶여져 있는 개에 물려서 사고가 나는데요. 네네. 이 검찰은 사람이 어쨌든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고 안전한 곳에다가 딱 묶어놨어야 되는 건데 이 개가 그렇게 딱 묶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렸다. 그래서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 개를 대비를 시켰어야 되느냐. 네. 손님이 혼동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면은 손님이 잘못이 있었는데 이 개를 잘못 관리해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누군가 내 사유지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해서 대비할 의무는 없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해서 그렇게 판단했어요. 네,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구나. 그 통로를 같이 써서 네. 충분히 들어갈 좀 헷갈릴 만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법원은 견주의 손을 사유지였고, 네, 사유지였고, 아. 그 사유지를 무단으로 누군가 막 들어와서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대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또 2017년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통로인데 이런 경우에도 사유지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일단 목줄을 했다면 네. 그 성인이 주의의무를 다해서 살핀다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는데 네. 그 사유지에서 이런 것까지 대비해서 모든 거를 관리하고 관리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없다라고 네. 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이 통행로가 항상 문제군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상황이 네.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